예, 안녕하십니까. 법검단기 우리 스프린반 설명회를 오늘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현장에 많이 못 오신다 하더라도 라이브 송출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일단 그 시험이 원래 연기가 돼서 내년 7월에 치러지는데 이제 정말 딱 1년 싸움이에요. 그래서 초시, 제시 상관없이 마음과 의욕을 다져갖고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될 1년 싸움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질문도 받고 법원직 어떻게 운영되고 1년 동안 어떻게 합격할 것인지를 교수님들 다 모으셔갖고 여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스프린반 교수님들 그 소개가 있을 건데요. 여기부터 좀 한번 소개를 우리 하시죠. 안녕하세요. 전 형소법 담당 이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문태환입니다. 예, 저 민법 담당하고 있는 황보수정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민소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춘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를 담당하는 최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빠지신 그 형법 담당하고 있는 이인규 박사님하고 조금 있다가 강의 중에 아주 열정 파워가 넘치는 우리 영어 선생님 계시죠? 영어 선생님 각전 선생님은 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구정민 선생님은 이미 뭐 입문 강의라던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좀 잠시 이제 이순환 때는 다시 합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국어 선생님은 좀 참석을 지금 못 하신 거고 영어 선생님 오시는 대로 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1부에서 딱 1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어떤 초시생의 전략과 재시생의 전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시생 법원직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8과목을 안분하여 아주 밸런스를 유지한 채 가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9급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법원직을 초시생의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되고 재시생의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될지 초시생의 맞춤 전략은 우리 김춘환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재시생에 대한 전략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 초시생들 일단 뭐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초시생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두 가지로 좀 구분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는 완전 초시라는 거죠. 즉 비법학도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개념부터가 일단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황보승 선생님이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합치면 이제 민사법이라 그러는데 일단 법학의 기본은 가장 이제 민사법이에요. 민사법. 그래서 그 저희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거기 프리패스죠. 거기 들어가면 거기 여러 가지 상품이나 들어가면 무료 강의가 많은데 거기 보면 선행학습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라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강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생초시를 위한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 강의들을 일단은 골라서 꼭 들으세요. 들으시면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아니면 기본 조문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많이. 그래서 꼭 그 부분 선행학습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지금 이 이순환이 이제 빈출 판례 이론하고 기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게 기출 문제만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판례 이론을 해줘요. 기본적인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선행학습을 좀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부분을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는 벌써 무슨 기출 문제를 풀어. 난 생초시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한 2주가 남았죠. 개강 전까지 2주가 남았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강을 해서 들어오시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초시라도 여러 가지 뭐 다른 시험을 공부를 해봤다든지 뭐 아니면은 내가 좀 뭐 법학과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겠죠. 그래도 용어 같은 거는 그렇죠. 그런 분들도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강의 좀 들으세요. 듣고 같이 따라오시면은 초생들은 이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오시면 지금 이제 1년이죠, 1년. 1년 만에 감히 장담하지만 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니까 지금 1년 밖에 아니고 일단 1년 만이죠. 딱 1년 만에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그런 식으로 따라오시면은 하겠고 그 다음 나중에 강의를 또 들어오시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개별 상담을 다 하거든요. 그 사람마다 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은 이제 디테일한 것은 저희 선생님들하고 이제 커리 상담을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네, 네.
좀 이따 보완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생각나시는 대로 선생님들이 다 초시나 제시, 우리 뭐 형소법, 이지민 선생님이나 헌법이나 이렇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제시, 우리 법원직 시험은 생초시가 초보가 붙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일단 물리적으로 8과목을 1년 안에 준비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리고 8과목 중에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사실 4과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물권법 그런 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안배해서 아무리 민법이 양이 많고 어렵고 민소가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라 하더라도 8분의 1이니까 그거를 잘 배분해서 가야 되는데, 초보자가 합격하기는 어려워서 초보자에 대한 어떤 설명은 우리 김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러면 저는 제시에만 맞춰갖고 좀 설명을 드리면, 제시생은요 완벽주의 성격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성적표를 아마 받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3가지를 좀 나누셔야 됩니다. 그 8과목 중에 성적이 우수하고 잘 나온 과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적이 못 나온 과목이 있을 것이고, 아주 최악의 과목이 있을 거예요. 3과목을 나누셔서 성적이 잘 나온 과목에 대해서는 자만심을 갖고 난 늘 이렇게 나와, 이렇게 준비를 소홀히 하면 그 과목이 또 최악의 과목이 돼요. 다음에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민법이 최악인 것 같아서 민법을 이번에는 끌어올렸는데 형법에서 뭐 펑크가 난다던가, 국사는 잘했는데 영어를 신경 안 쓰니까 영어에서 펑크가 난다던가, 8과목 밸런스가 안 맞으면 붙을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번에 잘 나온 과목을 믿지 말고 성적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잘 나온 과목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업을 제끼면 안 돼요. 인강을 따라오든 실강을 따라오든 수업을 듣고, 대신에 잘하는 과목이죠. 잘했죠. 80점대, 90점대 맞았으니까 수업을 듣고 복습은 30분에서 40분에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복습 시간을 조금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을 웬만하면 스킵하면서 복습이 80% 이루어져야 돼요. 잘 나온 과목은. 그럼 못 나온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못 나왔을까요? 사전 연습이라던가 이런 기초 개념이라던가 이게 안 됐을 테니까, 잘 나온 과목 말고 못 나온 과목은 예습을 한 30-40분 하고,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합니다. 그래 복습에 한 2-3시간 정도를 압도적으로 몰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밸런스를 유지해 나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악 과목이 있어요. 아주 너무나 뭐 40점대 나왔다던가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맞았다던가 이것 때문에 내가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최악의 과목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헌법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가 약하고 이럴 텐데, 최악의 과목은 시간을 좀 두셔가지고 뭐 일요일이라던가 아니면 주말이라던가 2박 3일이라던가 3박 4일 캠프를 차리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강의만 반복해서 듣습니다. 기출도 풀지 말고 뭐 OX라던가 개념이라던가 이게 아니라 강사의 강의를 반복적으로 확 흡수를 하면 조금 깨닫고 알아듣는 게 있어요. 특히나 법과목에선. 그래서 최악의 과목은 강의를 반복해서 몰입해서 몰입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시생들은 이렇게 과목별 전략을 좀 정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재시생들이 큰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4월 달부터 준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행히도 내년은 7월 시험이니까 1년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재시생들은 자신만만해요. 몇 과목은 90점대 맞았고 몇 과목은 이렇다 보니까 한 7-8개월, 6개월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1점 차이로 떨어집니다. 인계점 넘어야 되고, 왜 근데 합격선에 붙으려고 그래요? 아주 훌쩍 뛰어넘어서 수석도 할 수 있고 차석도 할 수 있고 조금 욕심을 더 과하게 내야 붙는데,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실수를 하더라도 붙고 잠을 못 자더라도 붙고 어떤 식으로도 붙을 수 있는데, 왜 자꾸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고 뒷걸음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반드시 승부를 볼 수 있게끔 넘치게 공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들은 뭐 강의를 스킵한다던가 어떤 순환을 스킵한다던가 이러지 마시고요. 수업만 우리가 8과목이기 때문에 하루에 2과목씩 해서 8시간입니다. 그럼 강제 공부가 돼요. 수업만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업이 공부입니다. 그럼 8시간씩 6일 동안 수업이 진행되고, 모든 법원직 수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만 일주일에 48시간이 확보가 돼요. 공부 시간이. 그럼 48시간에다가 수업 전에 30분 복습 테스트 하죠. 우리가 복습 테스트 하죠. 강제 공부시키죠. 점심시간에 20-30분 조문이라던가 이런 거 읽죠. 저녁 시간에 자기 공부 한 3-4시간 하죠. 이렇게 되면 한 5시간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6일 동안 달렸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도 정상 근무예요. 그래서 그때 달리게 되면 72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법원직을 재시생들 절대 오늘부터는 뭔가 자기가 과목 잘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72시간입니다. 6일 동안 달리면요. 그러면 72시간 빼요. 그럼 이 시간 깎아주고 70시간 동안 스탑워치를 치든 뭘 하든 간에 양을 쏟아 넣어야
질이 나옵니다. 제발 질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양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이 법원직은요. 그러니까 70시간을 완수할 수 있게끔 일주일에 내가 70시간의 계획표가 아니라 수행표를 작성할 수 있게끔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6일 동안 달릴 때 70시간이 확보될 때 뭔가 아프거나 펑크가 난다? 용서하세요. 위법성 조각하고 다음 순환에서 또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너무 빡빡하게 하게 되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슬럼프를 불러들이는 주문이 되니까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너무 잘 나온 과목은 나 수업을 계속 너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예, 괜찮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과목들은 선별적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과목에서도 민법에서 내가 비전담보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근저당이 약하다. 그럼 그걸 왜 한 번만 들어요? 거기 파트는 2번 들어야죠. 채권자 취소가 약하면 왜 평등하게 공부합니까? 평등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거기를 2-3번 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딴 거는 한 번 듣더라도 딱 거긴 2-3번 듣는다든가 강약 조절을 하면서 재시생들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재시생은요, 반드시 지금 7월 10일 날 우리가 개강하는 그 부분에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시생을 위해서 우리가 순환을 바꿨습니다. 재시생들을 공략하기, 재시생들의 어떤 수험을 돕기 위해서 기출문제들 바로 들어가는 강의를 했으니까 재시생에 맞춘 그런 강의는 법검 단계에서 최초로 이순환 커리큘럼으로 이어지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들어오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또 필요한 그 부분들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시 제시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각각의 저희가 옛날 사람이라 채팅창을 잘 못 보지만 좀 이따가 잘 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 과목별 합격 전략을 나갈 예정인데요. 우리 문태환 선생님 상담의 헌법의 최고죠. 그래서 헌법의 최고 강사 문태환 선생님이 과목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헌법의 최고 문태환. 그래, 선생님은 뭐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채팅창을 바로바로 보면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신 선생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활발하게 한번 해보고, 자, 문태환 교수님 눈웃음. 그래, 그래. 질문이 없어. 최고시죠, 문태환 쌤. 그렇지. 아이고 좋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상하고 계시네요. 일단 뭐 헌법 같은 경우는 수업을 잘 듣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면 된다. 이건 뭐 불고불변의 진리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너 왜 그래? 왜 흘리고 그래? 일단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먼저 얘기하게 되면 헌법은 크게 지문이 2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례, 그 다음 헌법 조문, 이 2가지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판례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단 말이죠. 왜? 우리가 미처 접해보지 못했던 사실관계들이 그렇게 많아. 그래갖고 처음에 굉장히 부대껴요, 공부하는데. 하지만 선생님과 같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판례는 그렇게 어려운 지문에 해당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너 자꾸 거슬리게 할래? 네씨, 짱.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조문. 그래.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게 되고,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합격을 좌우하게 될 부분은 바로 헌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을 처음에는 그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굳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걸 잘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순환별로 연습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지만 그걸 반복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1순환 때는 헌법 조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문화되는지를 연습시켜 주겠죠. 그 다음 2순환 때는 기출문제집을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지문 형태로 이 헌법 조문이 어떻게 지문화되는구나 라는 걸 보고, 반대로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다라는 식으로 거꾸로 한번 보고, 그 다음 3순환 때는 다시 또 기출되었던 것 중심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시키게 되고, 본인이 아마 머리가 굉장히 나쁘지 않는 한 이렇게까지 반복 연습을 시키는데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과 같이 반복하다 보게 되면 합격하겠죠. 헌법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황보 선생님하고 김천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민사법이 사실상 우리한테 큰 부담이에요. 그렇죠? 민사법에 대한 부담을 헌법에서 줄여줄게. 그러니까 헌법을 갖고 선생님하고 같이 계속 연습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 질문이 없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재시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살짝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헌법이라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두게 되면 뭐 이해돼. 그리고 곧바로 푸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그럼 끝. 이게 아니란 말이지. 그걸 반복해야 돼요. 헌법이라는 지문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아. 그래서 지문을 딱 보고 읽고 그 질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툭 치면 탁 튀어나와야 한단 말이지. 어디가 어떻게 꼬였는지를 그 짧은 시간 내에 포착해서 O, X 결론을 딱딱 내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야, 초시 봤어. 제시 봤어. 근데 왜 계속 떨어져?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는 정리가 있단 말이야. 그 포인트 정리를 갖다가 잘 정리해 둔 다음에, 열나 정리하네. 정리를 잘 해둔 다음에 그걸 갖다가 수란별로 확인을 해주면 돼. 누가 더 빨리 그 정리를 찾아내느냐, 그리고 시험에 적합하게 다시 한번 문제에서 적응해 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말이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헌법은 2수란부터 들어도 돼요? 뭐 1수란부터 들어도 되고 2수란부터도 들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이런 질문을 많이 들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수란부터 들어도 돼요 라는 질문을 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헌법을 공부한 애들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공부한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처음 공부한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좀 공부가 경력이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야. 1순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 사실 기본적 내용이 방향성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대신 빠르게 듣는 것을 추천해요. 그래서 얼렁 빠르게 듣고, 그 다음에 절대로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무슨 소리냐? 우리의 합격의 관건은 어디에 달려있다? 민사법에 달려있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빼서 갖고 오면서까지 헌법을 공부해서는 안 돼. 헌법은 헌법에 주어진 시간 내에서만 해야 된단 말이지. 선생님, 그러면 이수란 때는 기출문제집이라면서요. 일수란을 어떻게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 출퇴근하면서. 그렇죠? 출퇴근하면서 들으면 돼. 2주 남은 시간에는 민사법을 봐야 돼. 헌법을 절대로 보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네. 민사법을 보고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그럼 선생님, 헌법은 언제라고? 출퇴근할 때 들으라니까. 출퇴근할 때 들으면 돼요.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그걸 빨리 스킵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은 2순환도 1순환과 수업 시간이 똑같아. 하지만 방향이 약간 다르지. 기본 내용에서부터 1순환이 진행됐다면 2순환은 물론 헌법만 그런 건 아니고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이해가 역으로 추적되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순환을 빨리 스킵하면서 들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방향성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입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줘.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들지 말고 빠르게 한번 듣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연락 열심히 듣고 정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은 선생님은 그 오럴 테스트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 이지민 선생님 수업 제일 재밌어요. 누구야 이거 지금 문태환 얘기하고 있는데 아사바리를 그냥 야 형사법 공부하지 마 이씨. 자, 아무튼 그래서 헌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헌법은 어디까지 얘기했지? 갑자기 민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헌법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하면 된다. 오케이. 선생님이 정리한 것만 하면 돼요. 선생님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2순환 때부터 시작해도 된다. 선생님 1순환은 어떻게 한다? 출퇴근할 때 빠르게 들어라. 만약에 못 들었어. 그러면 그냥 수업에 올인해야 돼. 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2순환을 위해서 1순환을 스킵하라는 얘기였으니까. 이렇게 오케이? 스킵이 아니라 빠르게 들으라는 얘기였으니까. 그렇죠? 또 다른 말, 그러면 그 채팅창에 올라온 건 좀 이따 또 질문을 받을 거니까요.
헌법 얘기해 주세요. 헌법 다 했는데 채팅창 좀 다 했어요? 네, 다 그러면 했어. 네. 아니, 순서를 우리 너무 많이 얘기해서 우리 형소 너무나 잘 아시죠? 실강 학생들의 아주 그냥 열광 어린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 형소법의 사법시험 쪽에 완전 1타 강사님이셨죠? 다 아시겠지만 제가 주제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지민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동영상보다 실강 쪽의 반응이 좀 더 좋은 이유는 이 동영상에 보면 제가 얼굴이 좀 퍼져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이즈보다 약간 작아요, 얼굴이. 그러니까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원직 형소법 얘기를 좀 드리면, 오늘 제가 우리 누구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인 교수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형법까지 같이 얘기할게요. 같이 얘기할게. 먼저 형법은 강론 위주로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법원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형사법은 법원직의 특성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형법은 강론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강론 공부하시고요. 판례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론보다 실무가 나오기 때문에 형법 판례로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형법은 판례 위주로 정리하시면 된다는 감각을 가지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형소법은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 법원직의 특성이 있어요. 형소법에. 그거를 살려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러분이 자꾸 로스쿨 형소법, 경찰 형소법, 마이크를 가까이 네. 로스쿨 형소법, 경찰 이런 걸 자꾸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직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출문제를 먼저 정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10년 정도로 보시면 이게 어떻게 나오는구나라고 감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바운더리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씩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고 조문 보고 판례 보고 이렇게 붙여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민소도 마찬가지일 텐데 10년치 기출문제에다가 최신 판례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정법령 추가하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형소법이 제일 많이 개정됐어요. 이번에 그 검찰 조직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제 현 정권에서 그 법 개정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정부와 검찰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처럼 검찰직을 준비한다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지. 근데 법원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법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법원직에서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하고는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을 소개하면 저는 뭐 당연히 우리 수프림 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 빼놓고는 구멍이 없습니다. 저기 이제 국산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우리 김현 선생 존경하는 분이고 홍범 선생님도 그렇고요. 문태환 선생님은 뭐 저의 절친이자 뭐 훌륭한 분이고요. 안 왔지만 영원 선생님 뭐 그다음에 여러분들 공수처도 볼 필요 없습니다. 공수처 볼 필요 없고요. 그냥 10년치 기출의 개정법령도 관계없고 최신 판례 그렇죠? 올해 여름은 너무 어려웠던 건 맞습니다. 어려웠던 건 맞는데 다 같이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망하니까 쫄 거 없어요. 같이 망하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올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항상 보실 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제가 기출문제 풀어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꼭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를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거기서 이제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시게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박정 선생님 오셨으니까 저는 이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또 형소 자세한 설명해 주실 거고요. 수업 중에 우리 국산 선생님 먼저 하셔야 되는데 수업 중에 각정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각정 선생님 먼저. 그래도 우리 천천히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천천히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각정 선생님이 우리 법원직 영어 달라요. 법원직 형소 달라요. 경찰 형소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주제 넘게 말씀드리면 국가직하고 그다음에 사법부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경향을 갖고 있는데 그냥 막연히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영어도 법원직 영어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각전 선생님의 영어를 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 7분 정도 시간이 있는 건가요? 네, 법원직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사실 올해 꾸준하게 계속 4개, 많게는 6개까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의 문항수는 25개죠,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문법을 뭐 해봤자 4개에서 6개니까 일단 포기, 접고 나 독해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법원직 문법이 정말 쉬워요. 되게 쉽게 나옵니다. 조금 여러분이 에너지를 조금 쏟으셔가지고 약간 공부를 해주시면 확실하게 4개에서 그리고 많게는 6개까지 확실히 잡으실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만약에 막 일행처럼 막 해석을 요하고 내가 알아야 되고 커버해야 되는 양이 되게 많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4개, 6개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쏟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되게 상대적으로 되게 쉽게 나오고 조금 에너지를 투자하면 확실히 맞출 수 있는 포인트여서 여러분이 문법을 먼저 꼭 4개에서 6개는 잡으실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되게 쉽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what이냐 대시냐 이렇게 포인트가 나와요. what 뒤에는 문장의 구조가 어때 되냐면 주어 내지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 대때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 해요. 그러니까 구조 뒤에 봐가지고 주어 없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what이 정답이고 뒤를 봤는데 모든 문장 선물이 갖춰져 있네? 삼형식이네? 이러면 대시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문법 문제가 나오고 문법의 포인트가 법원직에서는 상당히 협소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걔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확실히 잡을 수 있다. 그거만 해도 어딘가요? 독해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다가 요즘 최근에 서서히 조금씩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요. 근데 출제자가 원하시는 거는 이제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독해를 줘서 여러분에게 뭔가 찍어가지고 맞추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난이도를 낮춰서 충분히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읽고 해석해서 정답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도 출제자가 선호하는 주제가 있고 유형이 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잡아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만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만점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전략은 이래야 합니다. 독해의 정해진 유형과 그리고 정해지는 주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내가 이러저런 유형들을 한번 섭렵을 해보고 다 이제 공부를 해보고 내가 주어진 시간에 여기까지 커버할 자신은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유형들을 나 이거 나오면 그냥 안 할래 하고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고 나머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도 또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만법이 이제 만점에 필요 없는 법원직의 영어. 이거는 우리가 좀 머리를 써서 똑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니까 저희 팀과 함께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다 가능하다면 좀 에너지를 좀 덜 주고 하지만 똑똑하게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점수를 좀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Q&A 시간을 좀 통해서도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더 접근할까 이제 Q&A 질문도 제가 사전에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저는 한 이 정도. 시간 좀 있었어요? 네? 시간 좀 있어요? 저요? 네. 네네네네네. 그러면 네네. 이제 만약에 사전 요거 말씀도 좀 해주시고 가시면은. 지금요? 네, 왜냐면 아, 수업 중에 오셔가지고. 아니요, 이따가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네네. 괜찮아요? 끝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네네네. 그러면 우리 이제 최진우 국사 선생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독심술? 독심술 아니야? 독한 국사? 독사? 아주 최고의 아주 인기가 너무 많아요. 실강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가끔씩 만나면 너무나 인기가 많아갖고 제가 괜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국사 선생님 우리 스프링반의 최진우 국사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 한국사 최준입니다. 저는 박수 안 쳐주나요? 제가 원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좀 잘 어색해가지고 나도 좀 많이 가리고 좀 수줍음을 많이 타가지고 원래 설명회를 잘 참여를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떨려서 지금 어쨌든 저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법원직 그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일단 그 법원직 학생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들을 우리 고등학교 때도 그러니까 이게 수능 보고 대학 갈 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거의 이제 점수 높은데 문과에선 거의 법대를 가요. 그 애들. 지금은 안 그래요. 저 때는 그랬거든요. 30년 전에는. 네. 지금 뭔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그 법대를 가서 이제 법을 공부하는데 법이라는 과목이 되게 어렵고 이게 되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학생들이 이제 법을 공부하는데 그 학생들이 오히려 이제 그 국사라는 과목에 되게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도 많고 점수 좀 낮고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러지 하고 봤는데
그래서 일행직하고 같은 그 뭐 시험은 다르지만은 그 국사에 대한 목표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일행직 학생들 거의 만점이나 한 95점 이 정도로 이제 그 목표를 하는데 법원직 학생들을 한번 제가 가진 적이 있었는데 한 85점을 받았나?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아니지 했는데 그 학생들 그게 되게 만족한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그 학생들 일단 국사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는 게 나머지 복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점수에 대해서 목표치를 낮추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적은 건 이제 인정하는데 근데 그 적은 시간 내에서 분명히 우리는 뭔가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 공부를 쭉 봤더니 이게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법원직만의 국사가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행직 강의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시간은 적은데 일행직은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형태 완전히 달라 이게 지금. 근데 그 일행직 강의를 가지고 그 적은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양은 되게 많고 시간은 없으니까 아예 목표 점수를 낮추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시간을 늘리면 좋은데 시간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내년 시험까지 꼭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국사는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맞출 수 있게 하는 게 저 목표인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일행직 강의를 지금 듣고 있으면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행직 강의는 이 법원직과 문제 형태가 그러니까 뭐 국사가 그게 그거지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뭐 내용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완전 달라 이게. 그래서 우리 국사 문제가 OX 문제에서 내용을 바꾸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이나 뭐 순서 문제나 이런 게 있는데 법원직 문제는 거의 한 60% 70%가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고려시대 뭐 승려 얘기를 물어보더라도 일행직 같은 건 승려의 내용을 물어봐요. 근데 법원직은 그게 아니라 흐름을 물어보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일행직 강의하고 별로 이제 차이 없이 그걸 듣게 되면은 법원직 공부가 아니라 일행직 공부라고 이게 법원직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학생이 거기서 좌절감을 이제 느끼면서 국사 내가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똘똘하고 가장 능력치가 좋은 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국사를 그렇게 낮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법원직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법원직은 법원직만의 강의를 해야 되는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일행직 강의가 있고 이제 그 법원직 강의할 때 완전 내용 자체가 달라요. 학생들이 가르치는 포인트가 다른데 그 잘못된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투자가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강의 선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미안하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잘 못해가지고 잘합니다 저.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적은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를 맞게 하는 방법은 일단 법원직은 법원직 문제 형태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거기에서 법원직 문제가 완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맞춰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시간을 작게 할 수 있어요. 작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수는 85점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도 저하고 공부하시면 되게 창피한 점수일 수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2년 전인가 제가 잠깐 법원직 했을 때 그 학생들하고 한 3월인가 4월 달부터 7월인가 부터 준비를 해서 2월까지 한 6개월 7개월을 준비했었는데 그 학생들이 처음 만났을 때 점수가 그 전년도 구수 점수 한 40점 50점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하고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 학생들이 한 95점 이상을 맞는데 본인들이 놀래더라고 이거를요. 근데 이 법원직은 약간만 그 문제에 나오는 형태만 잘만 여러분들이 교정을 하시면은 금방 점수가 올라갈 수 있고 그 올라가는 부분을 제가 수업 때 보여드릴 테니까는 일단 지금 만약에 일행직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빨리 그 강의를 접고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년도에 합격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국사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원직은 법과목이 이 메인 요리고 이 국사는 거의 이제 그 마무리 할 때 그 뭐라 그럴까요? 제가 약간 언어장애가 있어가지고 디저트 정도인데 그 디저트를 겁나게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수업 때 열심히 따라하시면서 가장 적은 시간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어쨌든 수업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법원직은 법원직 강의를 꼭 들어라. 알겠죠?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원직 연도는 중요한 것만 외우면, 법원직 제가 아까 흐름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흐름이
연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를 제가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약간 평가하는 건 그렇지만은 진짜 강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연도를 외우라 그래요. 근데 법원직 문제는 연도 문제가 아니라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건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을 아시면은 순서 문제라든가 이런 저절로 풀리는데 그거를 그냥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연도를 외우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많아 보이는데요. 수업 때 오시면 아마 그 연도를 외우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게 제가 그 비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또 있나요? 일행직 한국사를 공부 중이었어요. 빨리 때려치세요. 때려치시고 저희 스프린팀 들어오셔갖고 국사가 어떻게 다르는지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꼭 들어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모든 강사님들이 공감하겠지만 이 법검단기 그리고 공단기가 워낙 그 메이저 학원이니까 프리패스를 가지고 국사 쇼핑을 할 수 있어요. 영어 쇼핑을 할 수 있어요. 강사 쇼핑, 책 쇼핑. 근데 시간이 무한정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재밌고 이 강사는 이렇게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강조하니까 근데 재미있으려고 국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양 국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양 영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년 7월에 있을 아마 7월 하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법원직 합격한 다음에 또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교양 국사 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직에 딱 맞는 국사를 들어야 돼요. 시험에 합격하시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갑자기 국사 듣다가 애국심이 쏟아가지고 무슨 박물관을 간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2006년부터 법원직 강의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그 강의를 하고 접해봤겠어요. 국사 듣다가 너무나 애국심이 쏟아서 박물관을 가면 안 돼요. 합격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어디 외출 금지입니다. 독거 생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원직 강사 쇼핑 안 됩니다. 응? 법원직 국사 최진우 들어야 되고 법원직 영어 각주영 들어야 되고 법원직 국어 구정민 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강사님들이 강의를 월등하게 잘하기도 하지만 우리 직렬에 스프린반에 맞게끔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 하는 거라서 제가 주제넘게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박물관도 가셔도 됩니다. 쉴 때. 못 가요. 못 가고 그다음에 또 민법 먼저 제 과목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민법이 실체법이라 절차법 앞에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과목별 설명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궁금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 컬이랑 이런 것들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저희 그 민법은요. 제가 또 준비를 해온 게 법과목이 다 공통되겠지만 민법이라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양창수 교수님 무슨 뭐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업 민법을 하고 있어요. 붙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았지만 내년 7월 말에 떨어져서 다른 학생들은 다 연수원을 가는데 붙어서 가는데 나 혼자 떨어지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직계 존속한테는 무엇라 말할 것이며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한테 누구한테 어떻게 말할 것이며 그리고 맘충은 나쁜 뜻이군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육아를 하는 이런 고시생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 직계비속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대책 안 섭니다.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그럼 수업 민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법은 정확하게 모든 법과목 다 OX 시험입니다. 우리는 9급 시험이라 4지죠. 다른 시험은 8지도 내고 5지도 내는데 우리는 4지입니다. 그럼 4개의 지문이에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그러면 4지를 25문제 시험이에요. 그러면 그걸 계산하면 100개 OX인데 박스형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문까지 하게 되면 많아봤자 105개 내지 110개의 OX예요. 선생님 늘 얘기하죠. 그러면 아무리 많은 그 기본서와 무슨 통민조, 그다음에 기출문제, 진도월 모의고사 온갖 많은 40페이지, 5만 페이지를 다 보지만 결국은 100개 OX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100개 OX를 정확히 알아붙는 시험도 아닙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모르겠지만 4번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지 않으면 답은 고른 거예요. 득점을 4점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가격하게 얘기하면 25개 OX만 정확히 알면 100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민법에서 100점이 나온다는 것도 대단히 뛰어난 거지만 100점 충분히 맞을 수 있고 80점대만 맞아도 합격자가 고득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자 105개에서 110개 OX 중에 절대 학설은 단 한 번도 20년 동안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학설은 축제된 적이 없어요. 우리 수업 민법에서 법원직 민법에서 학설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학설 필요 없고요. 다설 소설 필요 없고요.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판례입니다. 전부 다 105개 OX 중에서 90개 이상이 판례고 나머지 조문입니다. 그러면 이론을 듣고 그다음에 판례, 시험에 나올 것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론 설명을 하는 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용도고, 이해해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해서 쭉 나가죠. 이해를 하고 나서 큰 착각하시는 게 거시적 공부, 이해 공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는 암기를 잘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이해만 한 채 시험장에 갑니다. 이거 나 그래 생각났었는데 틀리면 어떡할 거야? 반드시 이해는 암기에 선행되는 것이고,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가 돼야 있다 없다 정확하게 컨트롤 카피 나온 것들을 탁탁탁탁 체크를 해야 합격이라는 게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순환이 준비하고 있지만 문제를 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기본 이론을, 기본 판례나 기본 설명을 다 이해한 다음에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무슨 초등학교 학습지 공부하듯이 이걸 잘 맞췄나 안 맞췄나 그러려고 문제를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서 출제가 계속 반복되네? 이렇게 계속 나오네? 어쩜 이렇게 성의 없게 내지? 이렇게 컨트롤 카피를 그대로 하지? 어떻게 복사기처럼 내지? 이걸 깨달은 채 기본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아주 입체적으로 기본서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험에 다가가서 민법을 접할 때 반드시 너덜너덜한 채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왜 시험장 가서 연습을 하죠? 시험은 한 번만 봐야죠. 제시생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제 마지막 한 번입니다. 초시생도 제시생처럼 마지막 한 번입니다. 시험은 한 번만 보는 겁니다. 법원지 시험 이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본다고 생각하시고 너덜너덜한 채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 이론을 다진 걸 이순환 때 선생님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린 걸 가지고 삼순환의 심화 이론을 들어가기 위한 연습입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민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할 테니까, 자 보세요. 칠순환 때까지 갈 때 3번, 4번 뭐 만신창이가 된 채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바본가? 그래서 계속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렇게 해서 가면서 시험장에선 정답을 어슴풀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제가 시킬 테니까, 민법 시간인데 선생님이 갑자기 또 흥분해갖고, 와 여기 저는 옛날 사람이라 이걸 잘 못 봐갖고요. 뭘 봐는 거야? 황보쌤 최고만 보이네요. 그 다음에 판례가 90%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5개 OX 중에서 90개가 판례, 15개가 조문, 15개 그 OX예요.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조문은 주인공 지문도 아닙니다. 정답은 판례죠. 그 전부 다. 그래서 판례 비중이 90% 이상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또 작년판 교재, 작년판 교재 갖고 오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추록을 개인적으로 드릴 거예요. 출판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드릴 테니까 작년판 기출문제 가지고 오셔서, 그리고 아까 김 선생님이 초반에 잘 설명드렸지만 우리 수프림반은요 개별 상담을 다 합니다. 3월달, 4월달 다 했고요. 그리고 담임제가 있어요. 개별 상담 다 이어서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선생님들하고 맞춤 설명을 하시면, 맞춤 그걸 좀 케이프를 짜시면 됩니다. 월간 판례.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간 판례 하고 있죠? 지금 초시생들은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아니고요. 재시생은 지금 월간 판례 올라간 거 싹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연히 6월 달에, 내년 6월이 되겠죠? 적중 판례 당연히 들어갈 거니까 그건 각 선생님들이 다 하실 겁니다. 어머니 마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하고 민소법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조금 전에 인사는 드렸고, 이제 김춘환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초시생 그 대상학과 방법을 조금 짧게 해서, 제가 민소법만 일단 말씀, 다른 분들은 다 초시생 얘기하셨으면, 일단 우리 지금 초시생들 중에 지금 나 민사소송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자, 없어요. 드뭅니다, 맞죠? 없을 겁니다, 거의. 왜 없죠? 그러면 다 착하시잖아요. 친구한테 돈 빌립니까? 잘 안 빌리죠. 빌려도 잘 갚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사소송은 돈 안 갚았을 때 문제거든요. 이게. 그렇죠.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어요. 맞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건 되게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민법쌤 하셨지만, 오늘 이 커피도 사온 분들이 있는데 커피도 매매 계약한 겁니다. 청약과 승낙을 해서 계약을 해서 사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민법은 다 하고 있지만 민소법은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시험은 외부인들을 내부인으로 만드는 시험이에요.
법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법원 직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민사소송법은 외부인들이 모르는 과목이거든. 그렇죠? 그럼 일단 문제는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시험보다는 약간 쉽습니다. 민소법 문제가. 그래서 민소법을 객관식으로 치는 시험이 원래는 이제 능력 검정 시험이 있고 사무관 승진이 있고 그다음 변호사 시험이라고 로스쿨에 있어요. 근데 일단 로스쿨은 제쳐두고 지금 능력 검정 시험 없어졌습니다. 그다음 사무관 승진 시험은 2024년도에 없어져요, 이제. 다 없어진다 그러면 예, 없어져요, 이제. 지금. 그럼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시험만 이제 남았어. 그럼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민소법을 처음에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게 왜 어렵게 보이느냐? 절차를 몰라요, 절차를. 그래서 제가 절차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소송의 주체, 제1심의 소송 절차, 소송의 종료, 그다음 병합, 상소, 재심, 간이 소송 절차,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이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내용 자체를 갖다가.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2010년부터 지금 법원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합격생으로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제가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 절차부터 상세하게 합니다. 이 절차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 민소법은 1조부터 502조까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조문이 있단 말이죠. 그 조문이 과연 지금 이게 어느 절차에 위치하는지, 이게 지금 병합 절차에 위치하는 건지, 아니면 소송의 종료에 있는 건지, 소송의 주체에 있는 건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단 기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초시생은 제가 짧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들어오시면. 이게 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제 강의를 열어보시면 민사소송 절차부터 하고 있을 거예요. 절차부터. 그걸 이해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험이잖아요. 민소법 학문하는 게 아니죠. 선생님가 저 민소법 학문 그 다음 학기죠. 다음 학기에 지금 논문을 써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지금.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원래 민소법 전공자입니다 전공자. 근데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럼 민소법 전공이니까 뭐 학문을 합니까 제가? 그렇게 강의를 안 하겠죠. 그러면 11년 동안 강의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오겠어요 사람들이 합격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근데 와보시면 이게 철저하게 합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우리 민소법은 진짜 조문입니다. 일단 조문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민법보다 조문이 어렵잖아요. 일단 경험하지 못한 조문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50% 정도는 조문이고요. 그다음 나머지가 판례인데 이번에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느냐? 제 책에 각주에 있는 판례가 많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계속 같은 기출 문제를 계속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보니까. 그래서 조금 생소한 판례를 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제 책에 각주에 다 있거든요. 평소에. 근데 그게 91년 판례, 92년 판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67년 판례 이런 게 답이야 이번에. 우리가 옛날에 봤던 판례들. 그래서 이번에 좀 생소한 게 있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엔 4개. 근데 제가 물어보는데 4개 다 틀려도 몇 점이죠? 84점이에요. 맞죠? 한 개 4점이니까. 그렇죠? 그럼 84점보다 못한 점수를 받았다는 건 기존에 있던 문제를 못 풀었던 사람들이에요. 생소한 문제는 4문제라 그랬잖아 제가. 나머지는 전부 기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초시생이죠? 그러면은 일단 강의를 따라오시되 이제 재시생입니다. 재생들은 꼭 10년치 기출을 풀어보세요. 그 다음 어떻게 푸느냐? 그 대법원 시험 들어가면 법원 서기보에 자료가 있어요. 거기 10년치를 뽑아봐요. 해설 없는 거, 문제만 돼 있는 거. 그거 뽑으세요, 그대로. 그래서 자기가 한번 풀어보세요, 재시생 이상들은. 과연 몇 개를 맞추는지. 그렇죠? 그럼 25문제 중에 곱하기 10하면 250문제죠? 250문제 중에서 10개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틀리는 게 10개 아니면. 근데 많이 틀릴 겁니다, 재시생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게 기출문제도 제대로 몰라요. 기출문제도. 그래서 그걸 이번에 강조할 게 뭐냐면 2번 순환이야. 2번 순환할 때 기출문제 위주로 할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떻게 이렇게 변형이 돼서 계속 나오는지. 선생님 지금 아까 뭐 카피해서 나온다 그러죠. 민소법도 카피입니다. 근데 그 카피라는 게 아까 여기 댓글 보니까 그렇죠? 여기 쭉 댓글을 아까 제가 보니까 그 카피가 나는 10년치 기출을 풀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 왜냐하면 변형된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변형된 거를. 저희가 얘기하는 기출 문제라는 거 똑같이 안 나오죠. 문장이 어떻게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그 문제가 그 문제인데
맞죠? O가 X로 나오든지 X가 O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가 아니다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자기가.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우리 수험, 이제 민법도 그랬지만 민사소송법이거든요. 딴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릴 테니까 일단 재생들은 이번에 강조하신 이번 시간도 그냥 들으시면 되고, 초생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조문인데 그 조문 강의를 저기 그 10년치 기출이라든지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다 강의를 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초보생들에 맞게. 그래서 그 프리패스 같은 거 우리 인강설명 같은 거 보시면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또 추천할 게 뭐냐면 우리 민소법에 7대 주제가 있습니다. 7대 주제. 거기에. 그래서 중복 소재기 금지, 재수 금지, 기판력,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청구, 채권자 대의 소송, 채권자 취소 소송, 상계항변 해가지고, 그 다음 소송물까지 합치면 총 8대 주제인데 8대 주제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강의도 꼭 들어보시면 초시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나오는 주제가 꼭 있다니까요. 민소법에서는. 그래서 그런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겠다. 그 다음 민소법은 너무 생소한 문제 안 나옵니다. 아까 내가 생소한 게 이번에 진짜 많이 나왔는데 네 문제라 그러잖아요. 저는 맨날 산뜻한 문제라 그러는데 기존에 어떤 문제? 그거 한두 문제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두 문제 다 틀려도 몇 점이에요? 92점이죠. 맞죠? 민소법 90점 이상 못 받으면 저는 뭐 좀 맨날 공부할 때 욕도 많이 듣는데 공부 안 했다 맨날 그러거든요, 제가. 진짜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민소법은 기출 반복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 90%입니다. 90%예요. 근데 그 기출이 기출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잘. 10년치 안 풀어봤죠? 10년치 풀어보라니까요. 진짜 기출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있죠? 기출은 OX나 객관식은 뭐, 둘 다 할 수 있으면 OX 뭐, 그 초시생들은 객관식 문제집 약간 두꺼운 걸 처음에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OX만 보면 너무 얇아요. 기존에 있던 걸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진짜로 정리 강의로 드리는 거예요. 정리 강의로. 조그맣게.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을 보시는 게 지금은 좋고요. 그 다음 조문 뭐 채권자들이 처음 뭐 다른 것도 뭐 있죠? 10년치 기출 해설형 숙지 뭐 다른 것 다 말씀드렸고 91년도 옛날에도 60 그렇죠. 우리 민소법 57년 판례가 답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옛날 판례라도 뭐 선례 같은 거 나오죠. 그다음 민법이 뒤통수 주제 그렇습니다.